건강도시는 건강 자체가 목적이고 그리고 실제 건강을 향하게 되는 정책의 대상이 바로 시민입니다. 결국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문제입니다. 또한 그런데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찌 보면 상당히 전문성을 갖춘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일반 시민들의 거버넌스 또 참여 문제를 저희들이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이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건강도시를 위한 전문가 시민 참여에 어느 정도 우리 좀 참여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비교를 하는 중거 집단이 좀 필요하니까 뭐 국내보다는 아무래도 해외 쪽이 비교적 건강도시에 대한 관점을 잘 살려가고 더 앞서가고 있으니까 조금 해외 관점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좀 어느 수준인지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정책 분야,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건강도시 정책이나 건강도시 사업에 있어서도 최근에 그 지방자치단체 그 도시들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계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정말 발전이 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다만 보면 행사성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 참여라는 것은 뭐 어떤 행사나 이런 데 참여한다기보다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만들고 그것이 예산 배정이 돼서 굴러갔을 때 어떤 시민들이나 그 다음에 기업 상공인 단체나 그 시민단체 쪽에서 그게 참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노동력 보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서비스, 민간이 생산하는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와 같은 그 거버넌스 사업에 좀 자발적으로 넣기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참여의 어떤 수준, 만족도,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재정의 그 투입의 양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건강도시라는 것은 뭐 건강도시라는 그런 목적이나 목표나 그 다음에 그 비전이라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이자 도시 정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정부시 그다음에 의정시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 시민의 문제, 그다음에 의정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 특히 또 건강도시 사업의 핵심적인 플레이어 또는 참여 대상자 중에 하나는 그 의료보건 쪽에서도 사실 뭐 의료보건적인 핵심을 그 구성하고 있는 데는 의사, 의원, 약사, 뭐 그다음에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래 어떤 그 의원급 보건소부터 시작해 가장 위에 그 대학병원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들 여러 그 참여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건강도시를 달성하는 그런 지역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자원들이 참여하고 역할하고 이런 걸 통해서 굴러갈 수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지방정부에서 건강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이 있는 이 현장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몇 가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정책 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건강지능에 대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법정 계획이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과연 얼마나 잘 연계되어 있느냐라고 되어야만 정책의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럴 텐데요. 의정부의 사례를 볼 때 도시기본계획과 건강지능계획이 그 연계성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좀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시의 도시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조례에 나와 있는 건강도시기본계획이나 건강정진 어떤 사업계획이 세밀하게 어떻게 잘 연결되어 있는지 부분은 제가 그쪽 자료 이런 쪽을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의정부시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건강도시 사업이나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건강도시 기본계획이 자료가 안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 그 홈페이지 정도면 정책 자료로 그렇게 당연히 올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건강도시 기본조례가 있잖아요. 기본조례에서 수립되는 그런 건강도시 기본계획조차도 홈페이지에서 잘 안 뜬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건강도시 또는 건강정진 그 사업계획 이런 쪽이 도시기본계획하고 잘 이제 결합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기본계획 단위에서도 결합이 되고 사업계획 단위에서도 이제 결합이 돼야 되고 그다음 실제 그 건강도시를 하기 위한 관련되는 어떤 시설의 어떤 공급이나 설계 이런 데부터도 이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근데 대체로 보면 지금 이제 문제가 도시기본계획이나 그런 계획에서 이를테면 뭐 건강도시 관련된 그런 공공시설들, 도시의 시설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하는데 보면 기준들이 대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인구 몇 명당 몇 개. 공원 면적만 하더라도 저기 인구 1인당 그 공원 녹지 면적 몇 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거는 양적 기준일 뿐이지. 그것을 질적인 기준이나 그다음에 실제 어떤 지역 장소의 그 부분이 충족해 있나 부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공원녹지라는 것은 공원녹지에서 신체활동 촉진형 사업이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도시 관련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구시가지 같은데 공원녹지가 없고 뭐 주변에 이쪽 도봉산 쪽이나 구락장 추동 맞나요? 추동 근린공원이나 이런 쪽 양쪽으로 확보되어 있는데 어떤 동네에서는 공원 나가는데 거리가 뭐 10km 걸린다든지 나가는데 걸어가는데 30분, 차 타고 가도 20분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그걸 실천한 도시관리계획에서 건강도시 관련된 어떤 도시의 시설, 공공시설이 공급된다 그랬을 때 이것이 접근성 개념이라든지 건강도시 인프라로서 할 수 있게 배치가 되고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계획 단위에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위에서 공급이 되는 위치 부분이나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설계되는 부분까지 그 가야 이게 실질적인 건강도시 환경 인프라가 되는 거죠. 아마 도시의 기본계획과 건강진흥계획에 대한 연계성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건강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제대로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핵심이고 그 참여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큰 베이스는 정부에 대한 공개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건강도시에 대한 계획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공개가 되어지지 않고 자료 정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전파되어지는 노력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은 저희들이 좀 따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상대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사회 안전지수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시면서 의정부가 최하위권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회 안전지수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다소 뭘 말하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조금 좀 막연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의정부가 지금 취약점으로 갖고 있는 것이 어느 부분이
조금 가장 미흡하다라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표는 정부기관이나 그다음에 공식적인 기관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라든지 대학에서 만드는 그런 지표들도 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만드는 균형발전지수라는 게 있고요. 뭐 이 지수에는 뭐 고용 등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 그다음에 물론 이제 건강도시 관련된 그런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도 이전에 몇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낸 삶의 지표, 시군 단위 삶의 지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나온 것 중에서 민간에서 이제 그 지금 아까 제가 발표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린 그 사회안전지수인데 사회안전지수는 보니까 머니투데이하고 대학하고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공동으로 좀 했는데 2021년에 가장 최근에 이렇게 좀 돼서 그래서 좀 이제 제가 인용을 해본 건데 지표들을 보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뭐 소득이라든지 고용 복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치안 소방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 그다음에 주거 정주, 그다음에 주거 여건, 대기 환경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건강도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들은 이제 의료 만족도, 그다음에 의료 접근성, 건강 상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치안도 관련이 되겠네요. 그런데 의정부시가 치안이라든지 주거 여건, 그다음에 의료 만족도, 건강 상태 이런 데에서 굉장히 취약하죠.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인 어떤 투자, 그다음에 시민들, 그다음에 의료기관이나 그다음에 그 민간 상공인들의 이런 분들이 좀 참여를 통해서 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좀 올려야 정말 건강한 의정부, 삶의 질이 그 높은 그런 의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에게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주거 여건, 치안 부분, 또 고용 부분이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도 좀 취약한데요. 결국은 이렇게 몇 가지 지적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모든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가장 기본이 돼야 될 행정이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의정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우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천보산, 도봉산, 사패산, 수락산 4개의 큰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천만 하더라도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중랑천, 부영천, 백석천 등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건강도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토대는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큰 과제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좋은 환경을 비춰서 볼 때 좀 어떤 사업 같은 것들을 좀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한테 정책적인 제안을 해줄 수 게 있으면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좀 사실 정책이나 사업을 만드는 데에서 출발점은 저는 이제 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의 여러 지역들마다 그다음에 거기 그 인구 집단별로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민들이 생각하는 목표 지점은 뭔가, 그다음에 어떤 유형의 건강도시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조금 형식적인 설문조사가 아니라 아주 그 심층 인터뷰 조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시민들 어떤 지역에 어떤 인구 집단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 지점, 그 다음에 수요, 그 다음에 시설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을
예산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이제 배분해 나가는 과정이면 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의정부시도 다른 시, 도시, 지자체와 마찬가지 재정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선순위. 어떤 대상 그 인프라를 어떤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배정을 할 때 어떻게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돼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나갈 것인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뭐 도봉산 수락산, 그 다음에 천보산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의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원 병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합병원, 응급 그 저기 의료센터 이런 쪽하고 이제 그 결합하고 연결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가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마다 좀 수요, 그 다음 필요로 하는 건강도시 인프라가 다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뭐 금호 신곡지구에 그쪽에 사시는 분이 필요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의정부동이나 가능동에서 또 어떤 인구 집단들이 필요하는 것이 많이 좀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 그 다음에 어떤, 집단들이 필요하는 그 부분들을 잘 촘촘하게 설계를 한다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설계를 해 나간다 그러면 예산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그 시민들의 의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또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도시의 기본 인프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장기간 그 데이터가 촘촘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행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우선 배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분명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기본을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넥스트 시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시티 따지고 보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충실한가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넥스트 시티에서 저희들이 선정했었던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건강도시, 안전도시, 걷기 좋은 도시, 생태도시, 문화도시, 디자인도시 등 여러 도시에 제시하는 모습들 역시 기본의 출발부터 찬찬히 만들어져 가는 것에서부터 지향점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궁극적인 방향은 결국은 사람에게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갈 것인가, 그리고 지역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지역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풍성한 도시가 되는가 하는 것들에 연관되어져 간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점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볼 때 넥스트 시티는 건강도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